결혼 25년 만에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진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웠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 눈치만 보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달라졌던 그날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미선, 올해 55입니다. 결혼한 지는 25해가 되었고요. 남편 박준호와는 맞선으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분도 그분 나름의 인생이 있으셨고 그분이 살아온 시대가 저와는 달랐다는 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처음 시댁에 인사 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999년 가을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키가 좀 작네. 우리 아들이 180인데 말이야.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해도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 게요. 결혼 준비하는 내내 시어머니의 간섭은 끝이 없었습니다. 예단부터 예물, 혼수, 심지어 신혼여행 장소까지 모든 것에 의견을 내셨어요.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그냥 맞춰드리자.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이 말이 남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 추석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으로 출발했습니다. 차례상 준비를 도와드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께서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계셨어요. 너무 늦게 왔네. 이제 와서 뭘 도와. 그냥 앉아 있어. 속으로는 서운했지만 그래도 도와드리려고 부엌으로 갔어요. 김치 어디 있어요? 제가 담아드릴게요. 아니야, 너는 손이 느려. 내가 할게. 옆에서 시누이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 성격 모르세요? 며느리 손거치면 다 다시 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남편에게 눈빛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남편은 못 본 척 TV만 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줘?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데?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며느리한테 좀 까다로우신 거 알잖아. 그냥 참아줘. 내가 뭐라고 하면 더 복잡해져.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평생 나보다 엄마 편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시어머니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더했어요. 첫째 딸을 낳았을 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들이어야 하는데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을 낳았거든. 둘째도 딸이었어요. 출산 후 조리원에서 퇴원하던 날 시어머니는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오셔서 도와주셨는데 시어머니는 한 달 후에야 얼굴을 비추셨어요. 이번엔 셋째 낳아서 아들 낳아야지. 며느리 구실 제대로 해야지.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육아는 오롯이 제 몫이었어요.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거의 도와주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딸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아들이면 내가 키워줄 텐데 딸은 내가 알아서 키워. 친정엄마가 도와주러 오시면 시어머니는 불편해하셨어요. 사돈이 자꾸 오니까 눈치 보여. 왜 이렇게 자주 와? 남편에게 말했더니 역시나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섭섭해 하시잖아. 친정엄마 좀 덜 오시게 해줘. 결국 친정엄마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나 괜찮아. 너무 자주 오지 마. 내가 다 할 수 있어.
전화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20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어보고 제가 뭘 사는지 체크하셨어요. 이런 비싼 고기는 왜 사? 남편 월급 다 내가 쓰는 거 아니야? 명절 때마다 제가 준비한 음식에 트집을 잡으셨고요. 이 나물은 간이 안 맞네. 역시 며느리 손맛은 안 돼.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가끔은 시어머니 편을 들기도 했어요.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내가 좀 더 신경 쓰면 좋겠어.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큰딸이 대학생이 되던 해 저는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갱년기도 겹쳐서 우울증까지 왔었죠.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네요.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남편에게 병원 진단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나 좀 힘들어. 당신이 시어머니한테 얘기 좀 해줘. 자주 오시지 말라고.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해? 효도도 못하는 자식이 되고 싶어? 그 말에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나는 당신 아내잖아. 나는 효도 안 해도 돼?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며느리잖아.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그 사건 말이에요.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고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시누이가 외국에 살아서 간병은 자연스럽게 저와 남편 몫이 되었어요. 저는 낮에, 남편은 저녁에 교대로 병원에 있기로 했죠. 입원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병원 복도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실 앞에서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저를 못 본 채 큰 목소리로 떠드셨죠. 야, 그래도 내 아들이 효자라며? 며느리는 좀 어때?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그냥저냥이지 뭐. 말 잘 듣고 순종적이니까 쓸만해. 요즘 며느리들 버릇없는 거에 비하면 나은 편이야. 준호는 엄마 말 잘 듣지? 당연하지.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아들은 평생 내 말 안 거역해. 그 순간 친구분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며느리 속상하겠다. 남편이 자기 편 안 들어주면. 시어머니가 낄낄 웃으셨어요. 그게 뭐냐? 시집 온 여자가 당연히 참아야지. 나도 그렇게 살았어. 우리 시어머니는 나보다 더 심했어. 그래도 꾹 참고 살았잖아. 요즘 세상이 옛날 같아? 며느리가 나중에 폭발하면 어쩌려고. 괜찮아. 우리 며느리는 성격이 약해. 절대 안 그래. 그 대화를 들은 순간 저는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25년간 저는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시어머니 눈에는 그냥 성격이 약한 며느리였던 거예요. 존중이 아니라 무시였던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내 인생은 도대체 뭐였을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운명의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퇴원하시던 날이었어요. 남편과 제가 함께 모시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것저것 지시하기 시작하셨어요. 미선아, 냉장고에 반찬 없으니까 내가 좀 해다 놓고 가. 알았지? 준호야, 거실 청소 좀 해라. 먼지가 쌓였네. 저는 묵묵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들어오시더니 제가 만든 반찬을 하나하나 맛보기 시작하셨어요. 이 나물은 간이 너무 세네. 다시 해. 미역국은 왜 이렇게 싱거워? 국간장 더 넣어.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성격이 순하고 말 잘 듣는 게 다행이야.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서 말이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25년간 쌓였던 무언가가 폭발했어요. 어머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성격이 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참아온 거예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뭐라고? 25년 동안 저는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어머니 눈에는 제가 성격이 약해서 만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미선아, 지금 무슨 소리를. 병원에서 어머니가 친구분들이랑 나눈 대화 다 들었어요. 제가 성격이 약해서 절대 안 터진다고 하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왜 목소리를 높여?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똑같아요. 25년 동안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 없잖아요. 갑자기 왜 이래? 엄마가 편찮으신데. 편찮으시면 당신이 모시면 되죠. 저는 이제 못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남편이 소리쳤어요. 여보, 어디가? 당장 돌아와.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눈물범벅이 된 저를 보시더니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잘했다. 진작 그럴걸. 그날 밤부터 남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사흘 후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집에 가자.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혼자 가요. 저는 당분간 여기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결혼한 부부잖아. 결혼한 부부는 서로 편이 되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은 25년 동안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가 너 때문에 많이 상하셨어. 엄마한테 사과해.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친정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황급히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미선아, 시어머니가 오셨어. 어떡하지? 저는 나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한 번만 이야기 들어봐라.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니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많이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로?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미선아, 내가 미안하다.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듣는 시어머니의 사과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도 며느리로 살 때 많이 힘들었어. 우리 시어머니는 나한테 더 심했지. 그래서 나는 내가 쉽게 참을 줄 알았어. 나도 그렇게 참았으니까. 근데 내가 그날 한 말 듣고 나서 밤새 생각을 많이 했어. 나는 왜 내게 똑같은 고통을 준 걸까? 내가 힘들었으면 너한테는 안 그래야 했는데.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면서도
나는 당연하게 받아들였어. 미안하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사과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문제는 어머니만이 아니에요. 준호가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알아. 그래서 내가 오늘 준호한테 한마디 했어. 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준호를 잘못 키웠어. 엄마 말만 들으면 된다고, 효도가 최고라고 가르쳤어. 그게 아니었는데. 결혼하면 아내가 먼저라는 걸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날 저녁 남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 정말 잘못했어. 25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생각도 안 했어. 엄마가 오늘 나한테 한참을 혼냈어.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고. 엄마 편만 들어서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냐고.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효자가 되려고만 했지 좋은 남편이 되려는 생각은 안 했어. 너무 미안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남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다시 기회를 줘. 이제는 내가 너의 편이 될게. 약속할게. 어떻게 믿어요? 25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잖아요. 보여줄게. 행동으로 보여줄게. 제발 한 번만 믿어줘. 남편의 눈물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처음 일주일 남편은 매일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들고 왔고 그냥 얼굴만 보고 갔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편지를 주셨습니다. 편지에는 그동안의 사과와 앞으로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었어요. 셋째 주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조퇴하고 친정으로 달려왔어요. 병원에 데려가고 약을 사주고 죽을 끓여왔습니다. 25년 동안 당신이 아플 때 내가 이렇게 안 해줬지? 미안해.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넷째 주 남편은 제게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 새로 시작하자. 부부 상담도 받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배우고 싶어. 저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시는 걸로 해요. 미리 연락하시고요. 알겠어. 둘째, 앞으로 시댁일과 우리 집 일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는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줘야 해요. 당연하지. 약속할게. 셋째, 부부 상담은 최소 6개월 이상 받아요. 1년이든 2년이든 받을게.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습관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오셨어요. 미리 연락도 없이요. 예전 같았으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남편이 먼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미리 연락하고 오시기로 했잖아요. 미선이 시간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놀라셨지만 곧 이해하셨어요. 그래, 내가 깜빡했네.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할게. 또 다른 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자고 하셨어요. 미선아, 이번 추석에는 우리 집에서 차례 지내자.
준비는 내가 다 해야지. 예전에 저였다면 네, 어머니 하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저희 집에서 할게요. 그리고 음식은 제가 미선이랑 같이 준비할게요. 엄마는 그냥 오셔서 편하게 계세요.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준 순간이었으니까요. 부부 상담을 받으면서 남편은 많은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나는 평생 효도만 생각하며 살았어.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인생의 목표였지. 근데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결혼하면 가족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고.